김범린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특별히 동국대학교 명진관을 미니어처 버전으로 메타버스 공간에 건축해 보았습니다. 이 메타버스 공간은 단순한 가상현실이 아닌 범산 선생님의 애국심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생생히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건물의 중앙에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태극기가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빛나는 동국대학교 배지가 돌아가며 김범린 선생님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는 듯합니다. 건물 앞에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득 담은 화환들이 설치되었어요. 소중한 마음을 전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범산 김범린 선생님을 접하게 된 것은 아주 최근입니다. 언론에서 그분의 60주기 추모 달해제를 보게 되어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사실 그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흥분도 돋고요. 그것은 3달 전인 2024년 3월이었습니다. 전생의 인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의 생애를 메가타운에서 소개해드려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이 마음속에서 톡 튀어나왔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너무 피상적인 것만 나와 있어서 자손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장손인 김태현 대표님과 컨택이 되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범산 선생님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니 김 대표님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면서 천천히 들어봅시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 당시 12세였던 범산 김범린 선생님은 국권 침탈에 애통해야 하는 어른들을 보며 독립운동에 힘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출가해 승려가 되었고 부산 범어사에서 수행하며 신식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우수한 성적으로 한용운 선생을 따라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2009년 진관사에서 발견된 태극기인데요. 진관사를 거점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백초월 스님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칠성각벽 깊숙이 독립운동 자료들을 보관했다고 합니다. 파리 유학 시절 사진으로 아랫줄 좌측 첫 번째의 범산 김범린 선생님께서 계십니다. 서울 본대학교 재학생 및 파리 거주 한인들과 함께 범산 김범린 선생님께서는 당시 초대 파리 한인회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서울 본대학교 학적부와 졸업증명서입니다. 1927년에 있었던 제1회 세계피아빵 민족회의에 참석했던 사진입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 있던 지사들이 벨기에 어금옹궁전에서 함께했습니다. 김범린 선생님께서는 대표로서 당시 국제회의 공용어인 불어로 연설을 하셨습니다. 1928년 가을 박덕순 여사님과 결혼하셨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일본 유학까지 가신 신여성이셨다고 하는데요. 만에 한용운 선생님 글을 보고 선생님을 찾아가셨는데 그 장소에 김범린 선생님이 계셨고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편지로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다가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김범린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서 중화민국 장개석 총통을 방문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당시는 1955년도였습니다. 1958년 제10차 파리 유네스코 총회에 참석했던 사진입니다. 밝은 표정을 통해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선생님께서는 한국 대표단장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전쟁 참전국 5호 방문단장으로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그리스, 로마, 터키까지 방문하셨는데요. 당시 터키 대사인 정일권 전 총리가 그리스 일정을 수행하셨다고 합니다. 1959년 대한민국 원자로 1호기 트리가 M2 가공식 사진입니다. 1959년 회가변 때 사진들입니다. 손자 김태현 대표님을 통해 들었던 할머니 박덕순 여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이신 김범린 선생님은 뵙지 못했지만 할머니와는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친구를 만들지 말고 동지를 만들어야 해요. 네, 할아버지께서는 동지가 많으셨지. 그리고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는 관대하신 분이었어. 상송결주 수월호금이 내 할아버지 좌우명이었구먼. 서리와 소나무 같은 지조로 자신을 돌아보고 물에 담긴 달처럼 마음을 비우고 타인을 대하라는 거란 뜻대로 그렇게 살다 가신 양반이여 내 할아버지가 라고 말씀해 주시곤 하셨답니다. 살아있는 말을 들을 수 있어 참 기뻤습니다. 우측 두 번째가 할머님이시고 그 옆 좌측 두 번째는 박마리아 여사님이십니다. 지금부터 3장의 사진은 1954년
라이프 잡지사에서 찍어 당시 잡지에 게재되었던 사진입니다. 각 사진 뒷면에는 라이프 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잠시 서정주 시인의 추도시와 손자분의 추도사를 듣고 오겠습니다. 범산 선생 추도시 서정주. 당신과 동행을 하기라면 어느 가시덤불 돌무더기도 영원을 가자 해도 피곤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웃음. 항시 샘솟아나는 참으로 좋으신 웃음. 무슨 연꽃과 연꽃 사이 웃는 바람 마을에 고향에서 오시는지 그 웃음이 노독을 잊게 합니다. 당신이 고단하시다거나 아프시다거나 별세하신 사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 웃음의 가려 단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당신의 영혼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찡찡한 우리를 그 웃음으로 위로하시고 가는 길을 편하게 하시고 햇빛을 다정하게 되살려 내고 계실 분입니다. 추모의 글 범산 김범빈. 손자인 저에게는 익숙한 할아버지의 호이고 이름이자 줄곧 개인적인 자랑과 자부심의 대명사였습니다. 1920년 당시 조선인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프랑스에 유학하여 소르본 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과정 중 조선인 최초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임시정부 인정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셨습니다. 귀국 후에는 독립운동으로 주차례의 옥고를 치르시고 광복 후 정부에서 여러 주요 직책을 맡아 그 소임을 훌륭히 수행하시는 등 조국의 독립에 헌신하시고 건국의 주춧돌을 놓으신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할아버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한 개인적 안타까움에서 할아버지를 저의 내면에 현재화하기 위해 할아버님을 연구한 논문들과 관련 기사 등 여러 자료들을 열심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할아버지는 국가로부터 어떠한 훈장도 받으신 바가 없는 것에 대해 큰 의문이 생겨서 할머님께 왜 서훈이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여쭤봤고, 할머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훈장을 받으면 여러 혜택이 있는데 왜 안 받으시냐고 물으면 집에 도둑이 들어서 도둑을 잡자고 다 같이 애쓴 것뿐인데 뭘 그걸 가지고 야단 떠느냐고 타박만 받았지. 내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란다. 그 후 돌아가신 지 31년이 지난 1995년 건국 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옛 일화 하나를 떠올립니다. 어느 날 양모제가 달마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사찰과 탑을 짓고 승가에도 큰 보시를 하는 등 불사도 많이 하였는데 이러한 나의 공덕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달마대사가 대답합니다. 전혀 공덕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무상정등각 즉 의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기에 나는 이러 저러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는 상을 내는 순간 깨달음과는 멀어지기에 공덕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셨다 합니다. 할아버님의 60주기 추도식이 거행된 올해 이제야 저는 할아버지의 육성을 조금이나마 듣고 저의 내면에 희미하게 남아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범산 김범빈. 제게는 너무도 익숙한 그 이름이 제 개인적인 자랑과 자부심의 대명사여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사회나 국가의 자랑과 자부심이 되는 건 역시 할아버지의 바램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단순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그저 자신 앞에 닥친 사명과 소임을 외면하지 않고 온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을 하셨던 것이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의와 열정으로 가득 찬 그 남자는 앞이 안 보이는 혹한에 눈 덮인 산길을 희망을 잃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묵묵히 걸었을 뿐이고, 어쩌면 무심하게 남겼을 그의 발자국을 저는 지금 봅니다. 당신의 발자국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이곳 메가타운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할아버지에게 어울리는 멋진 개념의 공간입니다. 메가타운이 만들어지는데 애쓰신 많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추모 공간의 탄생을 지지해주시고 커다란 응원을 해주신 정현희 이사장님께 유족과 동국대학을 대신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서정주 시인의 추도시와 손자분의 추모의 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과의 동행을 통해 느낀 영원성과 선생님의 따뜻한 웃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격려를 아름다운 시어로 들을 수 있었어요.
또한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과 겸손한 자세는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김 대표님이 할아버지 추모사를 직접 써서 보내주었고 서정주 시인의 추모시도 보내주었습니다. 모두 훌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산 선생님의 면모가 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쉬워서 초록 같은 것을 써보아야겠다는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추모시를 보고는 염화시중의 미소가 생각났고 손주분이 보내준 추모사를 읽고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운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 불교학자로서, 교육자로서, 정치인으로서 다양한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인흥무소주 이생기심을 깨달으시고 실천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선생님께서 원자력원 초대 원장을 역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뚱맞다고 생각했는데 원자력의 기본 이론인 양자역학이 불교의 공사상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 것을 보면 김 선생님의 그 자리가 불교와 아주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불교에서의 진공묘유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묘한 인연을 느낍니다. 1964년 3월 14일 김범린 선생님께서는 심장마비로 순직하셨습니다. 1966년 3월 우이동 묘소에 묘비 제막식을 하고 1995년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장을 추서받기도 했습니다. 2012년 6월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에서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며 동국대에서 지금까지 추모 달해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머물며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의 뜻을 이어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선생님의 가족과 친구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통해 선생님의 인간적인 모습도 엿볼 수 있어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이 메타버스 공간은 범산 김범린 선생님을 기억하고 그의 뜻을 이어가는 또 하나의 성지가 되길 바랍니다. 생활 속의 불교, 쉬운 불교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범산 선생님께 감사하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공간을 찾아주시고 축하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